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의 첫날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재생 대상지로 선정한 지 7년 만에 진주 상평산단 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창원 웅동 복합 관광 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경남개발공사가 전격 중도 해지 카드를 꺼냈습니다. 사업이 정상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동 청학동 서당에서 학교 폭력이 잇따른 가운데 부실한 운영과 소홀한 관리 감독이 화를 키운 것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손님인 척 들어왔다가 그대로 차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때 경남 서부 지역의 대표 공단이었지만 요즘은 도심 속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진주의 상평공단인데 정부가 2014년 재생 대상지로 선정한 지 7년 만에 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원도심과 혁신도시 사이의 상평공단. 지난 81년 완공한 서부 경남의 가장 크고 오래된 공단입니다. 하지만 내부 환경은 열악하고 도로는 차량 교행이 힘들 정도로 좁습니다. 430여 개 입주업체의 종사자는 5, 6천 명으로 업체당 평균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이곳 상평공단은 몇 개 업체를 제외한 대다수가 간의 수공업 수준의 영세업체여서 고용 창출 기능도 크게 약화됐습니다. 도심 속 골칫거리가 돼버린 상평공단을 되살리는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2014년 재생 대상으로 선정한 지 7년 만입니다. 국비와 지방비 등 466억 원을 들여 도로와 주차장을 넓히고 공단 속 공원을 조성합니다. 진주시와 LH가 함께하는 활성화 구역 개발과 함께 산업시설과 상업, 주거, 편의시설을 융합한 복합용지가 전국 산단 가운데 처음 도입됩니다. 복합용지와 활성화구역 개발 사업이 올 연말에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낙후된 산단이 성장 거점 산업으로 변분할 것으로. 복합용지는 업체 신청을 받아 조성할 계획인데 업체들은 기대와 민원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복합용지의 블록별 개발과 재투자를 위한 단위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과 개발 이익 환수안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복합용지는 환영하나 단위 면적이 너무 넓고 개발 환수금이 너무 높으면 저희처럼 작은 기업들은 참여하기가 힘이 듭니다. 한때 서부 경남의 대표 공단이었던 진주 상평공단의 재생 사업이 산적한 과제 속에 첫 삽을 떴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수년째 제자리 걸음 중인 창원 웅동 복합관광 레저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경남개발공사가 중도 해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경상남도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갑작스런 중도 해지 발표가 나와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 웅동 복합 관광 레저단지의 사업 기간은 지난해 말. 계획대로라면 민간 사업자인 오션리조트가 지난해 안에 숙박시설과 스포츠파크, 도로까지 모두 완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료된 사업은 2017년 개장한 골프장뿐. 사업 기간은 올해까지로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결국 중도 해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사 측은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사업 협약서에 따라 중도 해지 절차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 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사업 협약서에 의해서 중도 해지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중도 해지가 본격 추진되면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투자한 금액을 검증해 지급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공모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 해지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가 토지 사용기간 연장 등 기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정상화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 사업 지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소송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업 정상화 용역을 추진 중인 경상남도는 사업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용역과 협약 당사자 간의 중도 해지는 별개라며 연말쯤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공항이 들어오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주변 여건을 다 포함해가지고 이 지금 웅동지구에 대한 사업 부지가 어떤 방향으로 개발되는 것이 적정한 건지.
경남개발공사의 중도해지 발표는 공동사업 시행자인 창원시는 물론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와도 사전 교감 없이 발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공사 측이 중도해지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압박하는 동시에 사업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의 분노가 적지 않습니다. 전국 농민회는 어제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열고 투기 농지 몰수와 공공농업 실현을 촉구했습니다. 서윤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남도청앞과 시군 곳곳에서 농민들의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LH 땅 투기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큰 가운데 농업인들은 투기 농지 몰수를 촉구했습니다. 농지를 농민에게 농지 전수조사 실시하고 비농민 부지 농기 정부가 몰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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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걸 막고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 농지는 농사용으로 오롯이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비영농인도 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0.5헥타르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취미농이나 농지 투기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힘들어하는 농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주말 체험 농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투기 농지라든지 그럴 개연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지의 보전을 넘어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와 농산물 유통구조의 공공성 강화 등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을 지켜야 한다며 거리로 나선 농업인들. 이들은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는 11월 농민 총궐기 대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황사가 물러가니 건조한 봄바람이 심술입니다. 전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우리 지역도 대기 상태가 건조한데요. 실효 습도가 50% 이하가 되면은 불씨가 쉽게 번지면서 화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철에는 대형 산불들이 많이 발생하죠. 건조한 봄철일수록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중에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걸로 보입니다. 이 특보가 발효되는 해상에는 내일 오전까지 시속 30에서 60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해상 날씨를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출근 시간대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차차 오늘 흐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잔류하는 황사의 영향으로 오후 시간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빠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아침 기온은 오르고 낮 기온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 7도, 창원은 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대체로 20도 내외를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공기가 차갑습니다. 낮 기온은 역시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토요일인 모레 오전부터 비가 시작될 걸로 보이고요. 이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인성과 예절을 가르치겠다는 서당. 어떻게 이곳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서당은 관리 감독을 피하기 위해 등록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을 보호할 강사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심지어 교육청과 지자체도 이 관리 감독의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었는데요. 이런 기숙형 서당의 실태를 부정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남 하동군 청암면의 한 초등학교. 이곳 학생 대부분이 인근에 있는 이른바 기숙형 서당에서 등교합니다. 전교생 74명 가운데 61명, 80%가 넘습니다. 유치원생 한 명도 서당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가정이 파괴가 되면서 용 가정이 늘어나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서당이라는 곳이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을 갖다가 이곳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당초 한문과 예절을 가르치는 단기체험 교육시설이었던 서당. 하지만 최근엔
학생들이 주소지를 옮긴 채 1년 넘게 거주하는 기숙형 서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종의 하숙집으로 변한 셈입니다. 비용은 한 달에 8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 하지만 현행법상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기숙사를 제외한 시설에서 24시간 기숙이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서당에선 일부 건물을 학원이나 개인 교습소로 등록하고 기숙사 건물은 누락시키는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지자체에선 관리 감독을 누가 할지 책임을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하나의 주택 개념을 본다 치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교습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데 숙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문제되는 서당 2개 아니었습니까? 하나는 학원이고 하나는 개인 교습사거든요. 그래서 이건 학원법상으로 관리 주체가 교육청이고. 이러다 보니 학대나 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감시는 쉽지 않습니다. 초등생끼리 폭력 사건이 벌어졌던 한 서당에선 강사 2명이 34명의 학생을 관리해왔고 다른 서당에서도 강사 1명이 10명이 넘는 학생의 숙식과 교육을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서당에 애들이 안 나가잖아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오갈 데 없어서 꼭 안 나가는 건 아니고 그냥 충분히 일탈있다고 많이 벗어나 있으니까. 현재 교육청이 관리하는 하동의 민간 서당은 6곳. 하지만 서당이라는 간판으로 운영되는 나머지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미인가 숙박형 교육시설이 얼마나 되는지 누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한 남성이 손님인 척 들어왔다가 그대로 차를 훔쳐 달아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자동차 매매단지 3층. 검정색 모자를 푹 눌러쓴 남성이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둘러보며 직원과 얘기를 나눕니다. 마음에 들어서 저한테 동영상을 또 찍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촬영하고 바로 시운전을 해보자고 했는데 저는 안 된다. 잠시 뒤 홀로 나타난 이 남성. 고객들의 시승 편의를 위해 차 안에 둔 키를 이용해 시동을 걸더니 자신이 훔치려는 차 앞으로 옮겨댑니다. 그러곤 10층으로 올라가 정비 코너에 서 있는 차량으로 다가가더니 5단에 무언가 넣습니다. 차량 번호판입니다. 다시 3층으로 내려온 남성은 자신이 조금 전 옮겨놓은 차량의 뒷차량, 그러니까 자신이 물색해둔 차량에 훔친 번호판을 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범죄가 이뤄진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약 50분. 직원들의 감시가 느슨한 퇴근 시간대를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이 남성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상황. 피해 업체는 혹시나 도난당한 차량이 범죄에 악용될까 걱정하면서도 조직적인 범죄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생각을 어디에 두고 훔쳐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달 중순에 광주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차량 7대를 훔친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2명이 구속됐는데 이 과정에서 도난 차량을 사서 타고 다니던 태국인이 마약을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지리적으로 아마 여기에 몇 번 왔든지 안 그러면 이 업계에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는 사람인지 안 그러고는 한 번만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경찰은 중고차 매매단지와 주변 CCTV를 분석해 도주로를 추적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경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착공식이 오늘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인 김해 청년다움 개소식이 오늘 오후 동상동에 있는 청년다움에서 열립니다. 우수 농식품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산청군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합동점검이 오늘 오전 거창군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창녕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창녕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진보당 진주시 위원회가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하고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또 진보당 류재수 진주시 의원은 전체 시민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어제부터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제작 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위해 지난해 상생자금 68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방식은 제작 물량 선투입과 사내 물량 조기 외주 전환, 유급휴가 훈련 사업 확대, 경영위기 긴급자금 지원 등입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단독개발 사업자로 하동군이 지정 승인됐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기존 대송산단 개발 사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는 상황에서 하동군이 단독개발 사업자로 지정 신청을 해와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 예산 제안 사업을 어제부터 시작해 5월 21일까지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합니다. 주민참여 예산 규모는 170억 원으로 도정참여형 50억 원, 도시군 연계형 50억 원, 청년참여형 10억 원과 이번에 신설된 주민자치형 60억 원으로 총 4개 분야입니다. 2021년도 문화재청 긴급 발굴조사 지원 사업에 경남은 의령 벽화산성과 함안 선왕동, 양산 서리, 창녕 우천리 고분군, 김해 상동 백자 가마터 등 5개 유적이 선정됐습니다. 이들 유적은 지역의 가야사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비지정 고분군으로 경상남도는 올해 비지정 가야 유적 29건에 포함해 모두 43건의 가야 유적을 조사합니다. 경상남도가 다락론 공유 프로젝트로 밀양시 단장면 감물리와 거제시 삼거동, 함안군 여항면 주설이,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등 5개 마을에 다락론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다락론 지킴이는 다락론을 분양받아 1년에 4차례 논농사를 체험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기관 기업 등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생활 폐기물 수입 운반 청소차 폐차 처분 수익금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그동안 환수 규정이 없어 청소차 매매나 폐차 시 업체 수익으로 돌아가던 처분 수익금을 2016년 구매 차량 순으로 환수하기로 했는데 한 대당 수익금은 4에서 50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서 부산시 강서구 녹산동 소사 간 왕복 4차로 도로가 어제 임시 개통됐습니다. 창원시는 도로 개통으로 석동에서 진해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진해 용원동에서 부산 녹산까지 한 번에 오갈 수 있어 시내 교통 체증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 도로는 내년에 귀곡에서 행암 간, 2년 뒤엔 제2안민터널과 이어질 예정입니다. 산림관리기관인 경상남도 동부치산사업소가 35년 만에 도민의 소통공간인 마루로 재단장했습니다. 마루는 행정안전부의 공모를 통해 국비와 도비 등 16억 원을 들여 재단장한 공간으로 회의실과 세미나실, 공유 공간 등을 도민들에게 개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도민 자치 역량을 키워나가는 실험 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은 제1차 수출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96개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유망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대 1억 원까지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들이 이 바우처로 디자인 개발 등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245개 기업이 신청해 96곳이 선정됐으며 2차 사업 공고는 오는 5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경남 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신보에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만기가 연장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또 7월부터는 폐업 상공인들의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바꿔줘 재창업 때까지 보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업종들에 대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으로 법인세 납부 기한이 연장된 중소기업은 법인 지방소득세도 7월까지 연장되며 코로나19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법인은 최대 1년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됩니다. 김해시 의회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를 두고 김해시가 하고 있는 전수조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해시 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충분하며 그 대상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사 범위를 민간 개발 사업으로까지 넓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거창군 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정환, 권순모 의원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최정환, 권순모 의원은 각종 의혹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거창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개발 관련 각종 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4월 1일 뉴스투데이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